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형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형테크가 여러분, 이게 상한가를 한번 어제 그제 쳤을 때 제가, 차트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차트가 좋다고 해서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차트가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력의 상태가 명확해졌다라는 의미지, 그 차트가 내일도 상승해요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만큼 주가는 뭡니까? 예, 그냥 유례 없는 신고가죠. 유례 없는 신고가입니다. 그죠? 예, 유례 없는 신고가. 자, 여러분, 유례 없는 신고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례 없는 신고가의 의미는 그 종목에서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수익이 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추격한 사람도 수익이 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격한 사람도 수익이 나 있고 최악의 경우에 본전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전인 사람은 수수료를 낸 거죠. 세금을 냈든지. 그죠? 자,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세력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한가를 분명히 세력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미 혼자만의 힘으로는 단합이 안 돼서 이거 상한가 이렇게 못 만듭니다. 개미들끼리 모여가지고 상한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력이 만들었는데, 세력이 완벽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되겠죠. 그죠? 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싶을 때 하겠죠. 그 자리에서도 사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죠? 그렇다면 현재 제가 이게 선거 놓은 자리는, 상한가는 이겁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상한가 겁나게 들락날락 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죠? 그렇다면 따라 탄 사람도 본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력도 어떤 상태? 물량을 많이 쥐고 있거나 아니면 더 사고 싶거나 이런 상태일 때.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 정도로 정리해놓고 하루만 더 상한가를 한 개 더 가볼게요. 어떤 형태로 상한가를 가냐면,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볼게요. 요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뭡니까? 단일가 매매로, 열기 매매로, 하루 30분에 한 번 체결되는 방법으로, 아무튼, 30분에 한 번 체결되는 방법으로 상한가를 가볼게요. 자, 30분에 한 번 체결이 되는데 세력이란 존재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팔 수가 있나요? 못 팝니다.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열심히 세력이 개미들한테 많이 떠넘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에 체결이 수십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몇 시간 보나요? 6시간 반 보나요? 30분 한 번이면 13번? 그리고 장 마실 때까지 6시까지 해봐야 뭐 20번이 채 안 됩니다. 20번도 안 되는 체결 동안에 세력의 물량을 떠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한가는 제가 누가 만든다고 했죠? 개미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상한가는 세력이 만듭니다. 그럼 이거 상한가가 세력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세력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게요, 다 팔아버리고 없는 상태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제까지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세력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력이란 존재가 물량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세력이라는 놈이 물량을 많이 못 팔았답니다. 왜요?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작은데 요 안에서 얼마나 팔았으면 팔겠습니까? 못 팔았답니다. 책을 하루 20번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팝니까? 못 팔았답니다. 그래? 예.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것도 세력이 급을 냈나요, 안 냈나요? 세력은 급을 안 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팔지 않고 떨어지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팔지 않고 떨어지면 세력이라는 존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개면 어떤 상태일까요? 떨어지면, 아, 씨, 저 왜 저러지? 하락하네. 아까 팔 걸 그랬나? 이러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오늘 하루 더 하락했습니다. 이거 하락은 여러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애플카 이게 어긋났죠. 어긋나는 바람에 자동차 관련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뭐 기타 전기차 부품 업체들 오늘 다 망가졌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력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세력이라고 애플하고 현대의 관계를 알았겠습니까? 모르겠죠. 몰랐겠죠. 아무튼 세력은 어떤 상태다 지금? 물량을 많이 가져 있었는데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차트긴 한데 좋다고 해서 하락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생각하는 게 이 종목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 내일 상승한다로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도 하락이나 조정을 반드시 겪고 갑니다. 왜?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상승만 해버리면 물량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당연히 겪어야지만 아닌가 보다 하는 개미들이 물량을 내놓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서 반등한다 안 한다?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좋은 차트인 거는 맞아요. 언제 반등할지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분할 매수, 비중 조절, 밥 숟가락 2개 이런 스킬들을 갈고 닦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저는 예상을 했다 안 했다?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 그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현대바이오 이렇게 올라갈 때요, 제가 이거 하한가 떨어질 거라고 했다가 진짜 문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하한가 떨어졌죠.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분할 매수합시다 라고 한 거거든요. 이 매물대 되돌림이거든요. 뭐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요거서 요까지 69%. 여러분 10% 먹기도 참 힘든데 수익 날까요? 이렇게 나면은 69% 나면 수익 많이 나요 적게나요? 많이 나죠.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닌가 보다 그러죠. 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돌릴려나? 아닌데 이런 생각 들죠. 물론 그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동신건설도 한번 볼까요? 자, 세력이라는 존재가 점상을 뽑았어요.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점상 뽑았다고요. 근데 떨어지죠. 이 한 개로 끝나진 않아요. 자, 이 시가는 29.58이네요. 뭐 거의 하한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기 또 사자 그랬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 이 수익이 얼마나 날게요? 118% 났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오를 때 제가 좋은 차트라고 했죠. 좋은 차트라고 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여기 위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오르기는 뭘 올랐습니까? 한 번 시가 나오고 바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죠? 그래서 좋은 차트라고 연속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겁나게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형태 거도 분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60 몇 % 수익 주고 이거 110% 수익 줬다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나온다는 법칙이 있을까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다면 제가 지금 집 팔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저도 기본 물량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은 항상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른다 내린다 확신을 가지면 사람이 다칩니다. 제가 그냥 오늘 좀 짜증이 좀 난 게 있는데요. KB오토시스를 제가 어제 점상 풀 때 점에도 저는 팔고 여기도 팔 거라고, 여기도 팔고 샀다 하더라도 여기 또 팔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댓글 다시는지 압니까? 10년 전에 매물대 가지고 매물대가 그게 매물대냐고, 유통주수도 얼마 안 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내일 두고 보자, 네 얘기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주식 접어라 그러대요 저보고. 아니 주가 맞추기 게임이 아닌데 확률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 확률 높여 매매를 하는 거지. 누가 이거 제가 만약에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주식을 접어야 됩니까? 그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구형태클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정도지
그리고 지금 악재가 터졌잖아요. 애플과 현대하고 협상 안 한다고요. 이 협상 안 한다는 재료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명절 이후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현대차가 애플카하고 협상을 한다. 협상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을을 하기는 싫어서 때려치운다. 현대차도 뚝심이 있구나. 믿는 구석에 있겠지. 이렇게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린다고 무한정 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한 종목에 정해놓은 비중만큼을 사고 밥숟가락 한다 치면 저 밑으로 호텔을 하고 비중 조절하는 스킬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바이오도 수익 118%였고 동신도 180%, 뭐 현대도 뭐 수십 퍼센트 줬는데 이것도 똑같겠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상승한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욱했던 것은 틀리면 접으라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다가 한번 손실 나면은 주식을 접어야 됩니까? 손실 날 것을 당연히 계산하고 다른 대응 방안을 찾아 놓으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형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좋다 생각하고 몰빵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애플카 계약이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주식에 수십억을 몰빵을 쳤는데 인생이 날아간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9.11 테러 터져가지고요. 전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맙시다. 일단 구형태 거 살펴봤고요. 매수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학습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